강좌를 시작합니다. 세월이 빠르다라더니 벌써 7월이 다 갔습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8월이 시작하는데, 오늘 한자 공부는 전 시간에 하던 거, 전 시간에 뭘 했느냐면, 요거 힘쓸 노자, 요걸 하다가 보니까 마지막에 요거 하나만 남겨두고 끝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힘쓸 노,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힘쓸로. 힘쓸 노자 들어간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맨 마지막에 노총이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한국에는 노총이 제법 많이 있잖아요. 그걸 노동조합 총연합회를 줄여서 이제 노총이다. 뭐 이제 한국노총도 있고, 또 자유노총, 민노총,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노총이라고 하는 거는 노동조합 총연합회를 줄인 말이다. 이제 그렇게 보죠. 근데 이제 총자, 이 총자는 뭐냐면 다 합했다는 얘기죠, 이게 원래. 그래서 다 총, 합할 총,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모든 걸 다 합한 그런 의미가 되느냐, 그걸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총자를 보니까 이게 왼편에 이게 실사멱자가 있죠. 실사라고도 부르고 가능실멱이라도 부르고 그렇게 부르는데, 아무튼 이런 글자가 들어가면은 이게 둘로 이루어졌다 그랬죠. 이게 요자죠. 작을 요자. 그리고 밑에 들어간 거 이건 작을 소자. 이게 그래서 작고 작다. 이게 아주 작고 작은 것들이 모여준 것이 가는실이다. 이렇게 가는실 멱자다. 이 두 개가 붙으면 실사라고 하는 거고, 아무튼 이게 하나가 붙으니까 가는실멱인데, 가는실멱에다가 오른쪽에 요게 총자예요. 요게 오른쪽에 있는 게 요게 이제 총자라. 그래서 요 총자는 밥불총이라, 여기 밥불총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요거 가는실멱하고 밥불총하고 합하면 다 총이라 했죠. 다 합할총.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 근데 요 실멱자가 사라지면은 요것만 남으면 밥불총이다. 그러니까 요거하고 합하면 다 합해서 뭔가 바빠진 모습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은 요 실멱자는 뭐 다 아는 거고, 요걸 볼까요? 밑에 있는 마음 심자가 있고, 마음 심자 위에 있는 거, 요게 이제 총이 아니라 요게 이제 창이라 그래요. 근데 여기 보면 창 그랬잖아요. 이렇게. 창. 그리고 요때 창은 뭐냐면은 그 창문 있잖아요. 창문. 그걸 그린 거예요. 그 전쟁할 때 쓰는 창을 가리킨 게 아니고. 그럼 요 창자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비침별에다가 그 다음에 입구 보통 입구라는데 여기서는 에어설탐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죠. 크게 이제 에어싼 거죠. 이게. 그 안에 들어있는 거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요자. 요자를 쓰는 게 뭐냐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하는 거. 여기 겨울통자거든요. 이게. 그럼 이걸 얼음 빙자를 빼버린 거. 이게 이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면은 늦게 온다는 얘기야, 이제. 늦게 올 치자다. 늦어질 치자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게. 그러면은 그 늦어질 치자, 그걸 갖다 안에 이렇게 품은 거, 이렇게. 품고서 그걸 갖다 삐친 거. 이게 창이다. 그리고 거기다 마음 심절 합하면 바쁠총이 돼버리죠. 그럼 이게 왜 바쁘다는 의미가 되었느냐 하면은, 이게 조금 아까 늦게 뒤쳐져서 올 치자, 이제. 늦게 뒤에 쳐져서 올 치자. 뒤에 쳐져서 온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지금.
그 뒤에 쳐져서 오는 게 그걸 품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어딘가 모르게 아, 내가 남보다 늦어졌구나.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겉으로 뭐냐면 무언가 빠르게 이제 드러나려고 하는 거고, 이게. 그러니까 늦어진 상태에서 무언가 바쁘게 이제 삐쳐서 가고자 하는 그 마음. 그러니까 바빠지는 거죠. 내가 늦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니까 더 바빠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바쁠총이고, 거기다가 요거까지 합하니까, 가는 실력을 합하니까 뭐냐면은, 다 이것저것 다 챙겨서, 이렇게 가는 실까지 좀 더 챙겨가지고, 바쁘게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바쁘게 가느냐? 함께 가려고 그래서 그러는 거라. 여기 작을 요자잖아요. 이게 작을 요자, 작을 소자. 작은 거 일일이 다 챙겨서 그렇게 가려고 하다 보니까 늦어지는 거라, 이게 지금. 뒤쳐질 치자. 그러니까 이것저것 챙기다 보니까 늦어지고, 그러다니까 빨리 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바쁠 총이 되어버리고, 다 함께 갈 총이, 총자가 된 거죠, 이게 지금. 아무튼 이 총자는 많이 쓰는 거예요, 지금. 총연합, 괜히 뭐, 초면이 할 때, 주로 이런 걸 많이 쓰죠. 그래서 이제 노자는, 일할 노자는 다 끝났고, 그 다음에 일일승자.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뭐냐, 힘력자가 들어가는 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힘노자도 힘력자가 들어가고, 이길성자도 밑에 힘력자가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길성자를 보니까, 왼편에 달월자가 있고, 이렇게. 그 오른쪽에 있는 거, 이게 요자예요. 게으를 권이라. 우리가 이제 권태증을 느낀다. 그럴 적에 요건자를 써요. 권태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게을러 타졌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늦을 권자, 게으를 권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달월자는 뭐냐면 고기육, 몸뚱이를 말한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몸하고 이게 게으를권하고 합하면 이길승자가 되어버려요. 근데 이렇게도 그 달월자하고 이렇게 게으를권자가 합한 걸로도 보고, 또 이렇게도 봐요. 뭐냐면은 달월자하고 요걸 합한 거, 힘력자를 빼버린 거 있잖아요. 힘력자를 빼버리면은 이렇게 돼요. 그거하고 힘력자 이렇게 합한 걸도 그렇게도 봐요. 그럼 이게 진짜예요. 두 개가 이거 합한 거. 발월자하고 요거 합한 거. 그게 나짐이라 존재다. 그 임금이 자기 자신을 가르칠 적에 짐이라죠, 짐. 그때 요짐자를 쓴다 그랬어요. 그게. 그러면은 요거 보세요. 요 달월자, 달월자는 고기, 그 몸뚱이라 했죠, 몸. 근데 원래 이제 갑골문에 보면은 요 달월자를 쓴 게 아니라 요자를 썼어요. 요 배주자를 썼던 거예요, 원래가. 배주. 그러니까 배를 타고서, 배를 타고서, 요게 여덟 팔하고 하늘천이거든요. 여덟 팔, 하늘천. 여기. 여덟 등분으로 된 천하를 갖다가 배를 타고서 노를 져간 거예요, 지금. 그 주인공이 임금이거든. 임금이나 천자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이 내가 내 나라를, 패권한 내 나라 갖다가 노를 지어가는 나다. 그걸 갖다 짐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 의미가 이제 푸는 거거든요, 원래. 근데 이걸 또 가만히 보세요. 요거는 아까는 이게 배주자로 썼기 때문에 노를 젓는 사공이 천자다. 이제 그렇게 원래는 그런 의미가 있었는데 이게 배주자가 이렇게 달월자로 변해버렸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사전에서 뭐라 하냐면 이게 잘못된 글자다. 원래 배주자를 붙였어야 되는데 옮기는 과정에서 이게 달월자로 변했다. 그래서 뜻이 애매해졌다. 그렇게 이제 사전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이 나름대로 또 이게 또 뜻이 있어요. 달월자. 그럼 달월자고 여기 팔등부를 천해를 팔등부로 나눈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제 그거는 여기서는 배두자가 붙어가지고 뱃사공 그걸 가르쳤지만은 이 달월자가 붙은 뭐냐면은 달이라고 하는 거는 어두운 밤하늘을 갖다 밝히는 빛입니다. 이게. 그 어두운 밤하늘은 어두운 세상을 말하는 거고 그 어두운 세상은 그 깨달음이 없는 무지한 백성들이 사는 세상 갖다가 밤이라 그래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어두운 밤과 같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 어두운 밤에서 밤을 달처럼 밝게 비추는 존재가 여기 짐이죠. 천자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대주자보다도 오히려 달월자를 붙인 게 이해하기가 더 쉽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옥편 같은 데는 이제 사전에 그런 사전에서 나처럼 이렇게 설명을 안 하고 있지만은 그 의미로 본다면은 대주자도 좋지만은 달월자로 보는 게 저 어두운 밤하늘을 갖다가 밝게 비춰서 세상 사람들 갖다가 잘 갈 수 있게끔 인도해 주는 사람. 그게 천재잖아요. 그러니까 진이라고 한 거죠. 그게. 거기다가 힘력자를 이렇게 힘력자가 더해버리면은 힘이 있잖아 이제. 힘이 없으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힘력자가 붙어버리니까 뭐냐면은 그냥 어둠을 뚫고 나가도 이기는 거야 이게. 힘이 붙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길성이다. 그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당연하죠. 여기. 내가 볼 때는 그래서 달월자로 보는 게 더 좋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길승자는 많이 써요. 우리 현실에서 많이 쓰는데 뭐 승부사, 뭐 승산이 있다, 승세를 탔다, 뭐 법에서 이제 재판에서 승소를 했다, 그다음에 전쟁에서 승전했다, 또 승패를 가른다,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거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죠. 자, 승부라는 그 단어가 많이 쓰죠, 이것도. 승부. 이때 붙자는 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진다고 하니까 싸움에서 이긴다, 그걸 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짐을 짊어졌다고 얘기해요. 짐을 지다. 어깨에다가 짐을 갖다 지다. 그래서 질투가 이제 승패를 가리킨 게 아니고, 짐을 졌다. 그 얘기예요. 요걸 이제 그 우편에 보면은 그 갑골문에 보면은 사람이 이렇게 등을 이렇게 구부리고 예? 허리가 굽은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인데 그 허리에다가 재물 어떤 보물을 갖다 이렇게 얹어놓고 그거 이렇게 등을 구부린 모습으로 그렇게 그려진 거예요 이게 원래 요 부자가 그래서 어깨 또는 등에다가 뭘 짐을 짊어졌다 해서 질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교 때 보면은 남자는 등에다가 뭘 짊어지고, 그러니까 남자는 짊어졌다. 그래서 남부 이렇게 돼요. 남자는 짊어지고 여자는 머리에다가 뭘 이었다. 그때는 이을 때자를 써요. 이렇게. 머리에다 이을 때자. 그 우리가 임금을 그 왕으로 인정할 적에 머리에다가 왕관을 갖다 씌우면서 식을 거행하거든요. 임금이 즉위할 적에 그걸 대관식이라 해요. 이을 때자, 갓관자, 대관. 그때 이 대자를 쓰는 거예요. 남자는 등에다 뭘 짊어지고 여자는 머리에다 뭘 이고 그렇게 해서 피나는 걸 갖다가 남무여대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아무튼 요 부자는 짊어질 부자예요. 그래서 짊어질 부자를 보면 요자하고 그다음에 본문을 가리킨 조개 패자하고 두 개가 이제 한 거죠. 요게. 그럼 조개는
원래 이거 봄을 가리킨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위에 이렇게 요자. 요거는 구부러진 모습을 그린 거예요, 본래. 이게 무언가 이렇게 구부러졌다. 그 구부러진 위에 거기다가 이렇게 조개 패자, 몸을 패자에다 붙이면은 네, 등을 구부린 상태에서 이제 고물을 갖다가 짊어졌다. 그래서 짊어질 부라고 이제 뜻이 먹여진 거죠. 그래서 이 부자는 대표적인 게 부담을 지다 할 때 이때 많이 써요. 부담. 이게 담자도 많이 쓰잖아요. 이게. 근데 아무튼 짊어질 부자는 뭔가 구부러진 모습, 허리가 휜 거죠. 거기다가 보물을 갖다가 짊어진 거죠. 이렇게. 예. 그게 부자죠. 그래서 우리가 승부할 때 이 부자를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승산할 때도 승자가 이제 여기 들어가죠. 이 산자는 뭐냐면은 계산한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암산한다. 그걸 이제 세말산이라 그래요. 셈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말산이다. 그 셈하는 학문을 갖다 수학이다. 산수학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산수할 때 이제 숫자는 우리가 잘 쓰는 요 숫자, 요 숫자고 그 앞에 산자가 요 산자를 써야 돼. 셈산자. 근데 이 셈산자를 보면은 위에 있는 게 대나무 축자예요. 이렇게. 위에 있는 거. 그리고 밑에 눈목자가 이렇게 써요. 이렇게. 그 다음에 밑에 이렇게 된, 이렇게 밭들뽕이죠. 두 손으로다가, 이거, 이렇게 한 걸 양손을 말한 거고, 이거 하나에 합한 거예요. 양손을 합해서 공손하게 받들었다고 해서 받들공,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네, 숨을 입하고 비슷한데, 숨을 입자는 똑바로 내려가요, 이렇게. 근데 받들공자는 하나가 이렇게 구부러져요. 그게 달라. 이렇게. 아무튼 대나무 중 밑에 눈목자 밭들공 요 세 개가 합하면은 샘산자가 되는데 네. 대나무 축을 쓴 건 뭐냐면 옛날에는 그 대나무 가지로 다 계산했거든요. 지금이야 뭐 주판도 있고 그다음에 계산기도 있고 계산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옛날엔 그런 도구가 없었어요. 저 손가락으로 하다가 손가락보다 이제 더 발달한 게 이제 대나무를 했죠. 저 대나무 죽자, 그 다음에 눈목자를 집어넣은 건 뭐냐면 계산하려면은 음량을 갖다가 잘 봐야 되거든요. 음량을 잘 보는 거. 그러니까 눈목자라 이게. 그 다음에 이렇게 밭들공자 이렇게 밭들공자는 아까 이제 숨을 입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것도 그래요. 이렇게 이거 하나로 묶었다. 그 양손이라 하잖아요. 이렇게 양손. 그래서 양손으로다가 무언가를 이렇게 받들었다. 그 모습이 받들공다 했는데 이것도 여식으로 봐도 돼요. 이게 음도 양도 다 벌어진 상태. 그걸 갖다가 그 속에 들은 음량을 갖다가 그 대나무 축자로 계산기로다가 계산한다. 그러니까 세말산이다. 셈자다. 이제 그런 의미가 들어갔겠죠. 이제 그다음에 같은 셈이지만 이건 셈산자고 같은 셈을 말한 게 셈개자라고 또 있어요. 이 개자도 셈개자예요. 또는 꾀를 낼 개자 이렇게 돼요. 셈개 또 꾀개 이렇게 돼요. 근데 이 개자는 보면은 말씀언은 네 개가 똑바로 이렇게 다 벌어지는 통로를 말했다 했잖아요. 이건 통로잖아요. 근데 그것이 서로 이렇게 어그러져서 이게 일자식 거거든. 서로 어울려가지고 막힘이 없이 사방 오방으로 막힘이 없이 통하게 하는 거.
막힘이 없이 통하게 하는 셈법, 그걸 갖다가 셈개자, 꾀개자 이렇게 얘기한다. 같은 셈을 가르쳤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린 거죠. 그 다음에 승세, 승자로가 들어간 것은 승세라는 게 있어요. 이때는 세자, 이것도 많이 쓰죠. 이게 이제 형세세라고 그러죠. 이게 형세를 가리킨다. 그 승세는 뭐냐면 이길 수밖에 없는 형세다. 이제 성공할 기세를 가리킨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 세자도 보면은 이것도 부수가 힘력자예요. 이길 승자도 힘력자고 똑같이 부수가 힘력이라는 게 공통점인데 힘력자를 밑에다 하고 위에 있는 거 그게 요거예요. 제주예라 그러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예술이다, 예능이다 할 때 요 예자를 많이 써요. 요거. 근데 제주를 왜 이렇게 쓰느냐? 그럼 요 제주 예자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위에도 토가 있고 밑에도 토가 있어. 위에도 이렇게 흑토자가 있고 밑에도 흑토자가 있는데 다만 여기에 여기 8팔이 이렇게 갈라진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게 알환자지 이제. 둥그란 또는 알환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한약방에 가서 약을 좀 되게 환약이라 해요. 환약. 왜냐하면은 한약방에서 준 거는 거의 다 동글동글해 이렇게. 그래서 둥글환이라 그래요. 이걸 아홉 구에다가 이렇게 아홉 구가 다 삐쳤다는 얘기죠. 이게 아홉 구가 다 빛났다. 아홉 구는 구변을 말한 건데 그게 다 삐쳤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 막힘이 없이 다 통한다. 어두운 변화가 막힘없이 다 통한다는 얘기는 둥글둥글하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둥글환이라고 하는 거라 이게죠. 그 흑토 8팔에다가 아홉 구에다 점 하나 찍는 거. 요 글자가 제주의 자예요. 제주. 그럼 이게 왜 제주가 되었느냐? 우선 수리로 보면은 흑토자는 11귀체죠. 이게 11성도. 이게 온전함을 말한 거죠. 이게 성공을 말한 거라. 이게. 근데 8팔하고 9구자가 여기 들어갔잖아요. 8팔, 9구. 그러니까 완전 수리로 된 거예요. 이건 지금. 11귀체 성공. 그 성공을 하기 위해서 뭐냐면 8하고 9가 있어야 돼. 8은 형상이 끝이고 9는 변화의 끝이고 그러니까 8, 9, 10, 1 이게 전부 다 들어갔잖아요. 저게. 그렇게 되면 뭐냐면 재주가 없을 리 없. 재주가 재주 덩어리 그냥 이게. 그러니까 재주예라고 한 거고 거기다가 힘몇살을 이렇게 더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재주가 넘치는 거지 이제. 그 재주를 갖다가 드러낼 수 있는 어떤 형세가 마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형세세라고 그런 거죠. 그 이자가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형세세자. 그러니까 수리로 보면 금방 이해가 되거든요. 쓰면은 복잡해지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승자가 들어가는 것으로는 승소라는 게 있어요. 승소. 이 소자도 우리가 무슨 소송하다 할 때 많이 쓰잖아요. 이게. 이 소자는 호소한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호소할 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호소할 소다. 근데 호소한다는 걸 왜 이렇게 쓰느냐? 이제 우선 호소하려면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어를 갖다가 이렇게 쓴 거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 이게 요거죠. 이게 물질식 척자인데 물질식 척자 요게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버리면 도끼 근자입니다. 요게 도끼 근에다